자, 그러면 전부식을 일으키기 전에 한번 절탄기 설명했고 공기열기, 연소형 공기, 2차 공기를 예로 한다.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렸죠. 공기열기가 예전에는 종류 문제가 별 출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주로 열가스 흐름, 즉 배기가스 흐름이나 공기가 어떻게 코스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같이 나란히 따라가면 병류, 향류, 혼류 이렇게 과열기 종류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열가스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서 접촉, 복사, 접촉, 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두 개의 분류보다도 더 많이 문제에서 초점이 나오는 것은 전열 방식에 따라서 이것이 간혹 나와요. 공기열기는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전열식, 재생식, 증기식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공기를 공급한다 그랬는데 연소형 공기를 굳이 2차 공기, 2차 공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차 공기란 말은 뭔가 2차라는 말이 있으면 1차라는 말도 있겠죠. 자, 고체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를 보면은 중간에 연소실에 이렇게 턱이 있고요. 이 턱 위에 주철로 된 쇳덩어리가 있고 중간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공기가 통하는 게 있고 위쪽에 석탄을 쌓고 그 다음에 밑에 아궁이 쪽에 공기 입구가 있어서 밑에 쪽으로 공기도 공급되고 위쪽에 있는 공기도 있고 타고 나면 배기가스가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탄대는 구조일 때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이처럼 주철제로 되어 있는 석탄을 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수구에 보면 맨홀에 뚜껑이 구멍 뽕뽕 뚫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불을 때는 불화 그 다음에 바둑판 모양으로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것을 체크무늬 격자무늬다 그래서 화격자라고 하고요. 화격자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에서 공급되면 1차 공기 그 다음에 석탄이 연소되어 있는 위쪽에 있는 공기는 2차 공기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고체 연료일 때요. 그런데 액체 연료는 조금 다릅니다. 액체 연료는 연소실에서 버너가 분사를 할 때 버너 노즐에서 이렇게 분사가 되면 이 연료가 있겠죠. 이 연료를 그냥 분사하는 것도 있지만 연료를 분사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체가 있습니다. 뭐 압축시킨 공기라든지 또는 뭐 증기를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분사하기 위해서 노즐로 분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만약 공기로서 밀어가지고 연료랑 같이 밀어서 분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1차 공기 1차 공기는 따라서 분무용 공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사가 되고 나면은 이 스파크가 떨어진 점화플러가 있어서 불을 붙이고 나서 공기도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기 통로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같이 공급됩니다. 이쪽으로 분사가 된 다음에 연소를 위해서 공급되는 공기를 2차 공기라고 하고 요것이 바로 연소용 공기예요. 뭐 가스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에 보면은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보면은 가스레인지 이렇게 포치 구멍 뚫려져 있는 가스 분출구가 있고요. 그러면은 가스 분출구 바깥쪽에서 공기도 접촉하지만 가스가 노즐을 타고 분사될 때 밑에 쪽에 공급관 통해서 밑에 쪽에서 같이 딸려 올라가는 공기가 있죠. 연소기구 밑에서 딸려 올라가는 공기는 가스에서는 이걸 1차. 그 다음에 가스가 분출된 다음에 위쪽에 불 붙은 화염 위쪽의 공기를 2차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공기와 직접적으로 연소에 직접 사용되는 2차 공기가 있고 아무튼 기름 보일러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공기 그러면 연소용 공기를 뜻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1차 공기 무화용, 분무용 같은 말입니다. 무화라는 것은 안개 무자를 써서 안개처럼 분사하는 걸 보고 무화라고 합니다. 2차 공기는 연소형 공기입니다. 분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연료가 연소가 되는데 필요한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2차 공기, 연소형 공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과제, 절공 네 가지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과열기, 제열기 이 두 가지는 고무식이 일어난다. 절탕기, 공기열기는 저온부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온부식은 과열기와 제열기에 발생하고 연료의 성분 중에 V성분 원소교인데 바나듐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바나듐 성분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어느 정도로 높을 때, 고온일 때 450 내지 500도 정도 이상이 되면은 바나듐이 그 고온 상태에서 남아도는 산소, 과잉산소와 같이 결합합니다. 이게 과잉산소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연료든 간에 자 보죠. 화장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식사 중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 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끝까지 이동을 하려면은 제대로 뽕 하고 빠지려면은 물이 얼만큼 필요하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바가지가 나왔어요. 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했어. 접착력, 접촉 면적, 그 다음에 점도, 이동하는 거리 계산했더니 정확했어. 과학자가 이걸 계산하고서 한 바가지를 딱 부으면 이게 내려가다 마는 거예요. 걸려요. 이유가 뭘까? 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눈이 달려서 이 경계선만 향해서 딱 같이 힘을 합해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힘을 써서 이렇게 딱 경계선을 밀어 제끼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냥 폼 잡고 지나가는 물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 바가지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0.5바가지, 반 바가지라도 더 부숴야 돼요. 0.5바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0.30%, 0.3바가지, 0.4바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덤으로 더 공기를 넣어야 된다. 즉 물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처음에 계산해 본 한 바가지에 얼마예요? 약 한 배 반을 넣는 게 되겠죠. 이것을 연소공학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연료를 연소할 때 분명히 화학적인 반응 계산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딱 그만큼 공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이론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만큼만 집어넣어서 연소를 하면 절대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머물렀다가 이렇게 그대로 연소실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 기다렸다가 연료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거 없어요. 송풍기로 막 밀어 제끼고 하기 때문에 연료가 타든지 말든지 너 잘 있어 하고 그냥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덤으로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덤으로 넣는 것을 보고 연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과잉 공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론적으로 화학 반응식으로 계산한 공기는 이론 공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넣은 것은 실제 공기죠. 실제 공기는 반드시 이론적으로 처음에 계산한 공기보다 한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 실공 나누기 이론적으로 처음에 계산한 공기를 나누면은 한 배 이상이 되는데 이 개념을 공기비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초점은 뭐냐? 연소를 진짜 하려면 과잉 공기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거 보면은 똥 다 내려갔는데 물 계속 붓고 있으면 헛짓거리죠. 연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공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연료가 다 타버려가지고 굴뚝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계속 공기만 생 공기만 넣고 있으면 연소실이 식어버립니다. 불이 탈 때 나왔던 뜨거운 열이 그냥 찬 공기가 들어가면서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손실이죠 결국. 그래서 과잉 공기는 원칙이 있어요.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넣되 최소한으로 넣되 연소에 필요한 만큼만 넣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넣었을 때는 그 과잉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어차피 공기는 산소가 21% 질소가 7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포함된 과잉 산소가 남아 돌아서 과잉 산소가 바나듐하고 연합이 되어서 산화를 시키면서 오산화 바나듐 식으로는 V2O5라고 분자식을 씁니다. 산소 O가 5개, V가 2개, V2O5, 오산화 바나듐이 생성이 되면서 이 오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 먼지처럼 재같이 된 것들이 과열기, 제열기 표면에 덕지덕지 붙어요. 근데 이게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감이 안 오면 염산, 황산 묻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열기, 제열기 표면이 그 산성 오산화 바나듐 물질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뽕뽕뽕뽕 부식이 돼요. 그러면 이런 보온 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연료 내에 들어있는 바나듐 성분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연료 처리죠. 그러나 연료 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첨가제를 넣어요. 연료 첨가제를 넣어서 바나듐 또는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되는 성분인데 이 제가되는 성분 중에 바나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의 융점, 녹는 점을 높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열기, 제열기 표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먼지나 재처럼 입자가 붙어 있어요. 뭐가? 오산화바나듐이. 그러면 그냥 먼지처럼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끈적끈적하게 녹아요. 엿이 녹은 것처럼 녹아서 액체가 되면서 늘러붙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약 한 450 내지 500도 정도 되면은 녹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한 6, 700도가 넘어야지 녹을 수 있도록 녹는 온도 자체를 조정을 해놔요. 녹는 온도가 0점인데 첨가제 약품을 섞어서 연소를 시키면 이 성분이 산화가 되더라도 이 재 같은 먼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오산화바나듐이 이 정도 450, 500도 정도가 되면 녹지를 않고 입자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부식이 적게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회분의 융점, 바나듐의 융점을 높여놓는다. 그 다음 배기가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기가스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450이나 500도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열면을 이 과열기 표면이 열이 전달되는 면이니까 이게 과열기 표면을 전열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열기 제열기 표면을 부식에 견디는 재료로 코팅을 합니다. 피복.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되고 아주 들어가더라도 소량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화장실 한번 그림 보면 이게 연료라면은 연료의 주 성분은 무엇이 있냐면 주로 C, 탄소, H, 수소, 원소 형태로 분석하는 거예요. S, 황,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되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탄소가 타고 나면 연소가 되면 CO2가 돼요. 이산화탄소. 수소가 타고 나면은 H2O, 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그 다음에 황, S가 타면 SO2 그래서 이것을 이산화황이라고도 부르고 아황산가스라고도 합니다. 자, 보통 연료 성분 중에 이 세 가지가 연소가 될 수 있는 가연 성분인데 공기를 집어넣으면 타는 속도가 달라요. 수소는 폭발적으로 연소가 돼서 불완전 연소가 없이 수소 성분은 거의 다 탑니다. 그 다음에 황은 성냥 재료가 되는 성냥 대가리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종류 성냥 재료로도 쓰이는데 한번 불 붙이면 어때요? 잘 꺼이지 않고 연쇄적으로 탑니다. 그래서 연소되는 속도가 수소 성분, 황 성분은 거의 탑니다. 그런데 탄소는 타다 말다 공기가 풍성해야지 타기도 하고 전혀 안 타고 그대로 탄소 알갱이, 카본 알갱이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그림상으로 동그림이지만 사실 다 타고 나오는 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굴뚝이라고 합시다. 마지막 배기가스 상태예요. 배기가스에서 성분을 분석해서 연료 성분이 골고루 잘 탔는가 안 탔는가 완전 연소가 됐는가 분석을 할 때는 수소 탄 거 H2O, 황이 탄 거 SO2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탄소가 제대로 타서 CO2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분석해요. CO2 미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분석을 할 때 완전 연소 여부를 측정을 할 때는 탄산가스 CO2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를 분석하고 이게 덜 타면은 CO2가 나오는 게 아니고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고로 CO2가 많이 나왔어. CO2가 많이 나왔어. 그 말은 잘 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도가 진해. 잘 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덩이 다 내려갔는데도 즉 씻어 내려갈 것이 없는데도 새로운 물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즉 연료가 다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 공기만 집어넣는다면 이 국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해질까요? 농도가 짙어질까요? 멀게질까요? 멀게지죠. 그래서 제대로 연소가 된다. 그리고 물도 소량 써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면은 배기가스 중에 CO2의 농도가 진합니다. 진해요. 그래서 방법 중에 되도록이면 과잉 공기를 줄인다. 덤으로 넣는 공기를 허투루 넣는 공기를 되도록이면 적은 양으로서 딱 이렇게 연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배기가스 중에 CO2 함유량을, 이게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오면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그림 그려 설명하는 거예요. CO2 함유량을 퍼센트를 어쩐다? 높인다, 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되도록이면은 같은 말이 뭐냐? 과잉 공기량을 어쩐다? 줄인다 이 말이에요. 단 밑도 끝도 없이 막 줄여놓으면 연소 자체가 안 되니까 완전 연소가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량으로 되도록이면 연소 조절을 해서 줄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온부식은 어떤 말이냐면은 절탄기 공기열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연소실에서 뚱 떨어져 있죠. 연소실 다음에 과제절공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절탄기 공기열기 뒤쪽에, 즉 굴뚝 쪽에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절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굴뚝 쪽에 가까운. 절탄기는 물이 흐르는, 급수가 흐르는 장치이고 공기열기는 공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치 표면에 어떤 것이 더 습기가 이슬이 맺히기 쉽냐면은 절탄기 물이 흐르는 쪽이 더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슬방울 습기가 맺히기가 쉽습니다. 아니 연도 속이 뜨겁다면서 어떻게 맺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도 중에 이렇게 날아가는 배기가스 성분을 보면요. 탄소가 탄 CO2도 날아가고요. 황이 탄 SO2 아황산가스도 날아가지만 수소 성분이 탄 H2 수증기, 이게 H2가 물이라고 했지만 그냥 물 막 쏟아지듯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수증기 형태의 물기가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죠. 연료 중에 자체의 수분도 있지만 수소 성분도 연료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연소가 되면은 수증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가다가 뭔가 차가운 장치를 만났어. 왜? 지금 급수를 예열해주는 절탄기는 찬물이 들어와 가지고 급수가 예열되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얼마나 차겠어요? 이 관이. 이 찬 관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배기가스 중에는 수증기가 딱 달라붙으면 이슬이 돼서 일단 맺혀요. 이슬. 그리고 이슬이 되어 있는 곳에 뭔가 다른 가스가 엉겨 붙으면은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연료 중에 황성분이 들어있을 때 발생하기 쉽다. 배기가스 온도가 150 내지 170도 이하로 떨어질 때 황산이 생성이 된다. 일단 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황성분 봐줄 필요가 있어요. 첫째 출발은 황성분입니다. 저온부식의 원인은 연료 중에 황 또는 황이 연소해서 발생한 SO2 아황산가스가 주 원인입니다. 자, 왜 그럴까? 이게 수증기가 날아가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아황산가스가 가다가 수증기 응결된 이슬방울을 만나면은 이게 흡수가 잘 돼요. 대도시에서 산성비가 내린다는 주 원인이 뭐냐?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하늘에서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물 H2O가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연료 황성분이 타고 남은 아황산가스가 흩어져 있으면 물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아황산가스가 흡수가 돼서 연한 황산이 되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산성비라고 해요. 산성비. 주로 황성분은 고체연료, 석탄을 많이 떼는 곳에 많이 발생을 하고 중국 같은 데 많이 발생해서 서풍을 타고 항구로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오염에 어떻게 보면은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저온부식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 중에 아예 황성분을 제거합니다. 중유 같은 경우는 황성분 자체를 제거한 중유를 뺏을 탈자로 써서 탈황중유라고 하는데 비쌉니다. 일반 중유보다.
두 번째, 연료 첨가제를 이용을 해서 황산가스의 노점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말하고 이슬점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황산가스는 아황산가스, 수증기 이런 것이 섞어져서 날아가는데 이런 게 날아가다가 이 H2O가 이슬이 만약에 맺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 아황산가스는 물의 흡수가 매우 잘 돼요. 물기만 있으면. 그래서 겉에 표면에 절단기 표면에 이처럼 이슬이 맺혀 있다면 거기에 바로 흡착이 되어서 그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고 포함된 황산을 띤, 즉 황산이 섞여져 있는 그런 산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치 부착된 이슬이 맺힌 자리마다 뽕뽕뽕 이렇게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과잉 공기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과잉 공기는 다른 말로 과잉 공기에 포함된 산소를 줄인다. 또는 공기 비를 실제로 집어넣는 공기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에 근접하게 한다. 어차피 과잉 공기는 안 넣을 수는 없어요. 1배 이상이 되니까. 같은 말로 CO2 함유량을 높인다. 이게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될 뻔했는데 위에서 설명했었죠. 고무식에서. 과잉 공기량 자체를 줄여서 되도록이면 완전 연소를 이렇게 하면은 배기가스로 날아가는 성분의 농도가 진해진다 그랬어요. 타기는 다 타는데 그냥 생 공기를 많이 안 넣고 적절한 것만 넣으면은 제대로 농도가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건더기 양은 그대로인데 국물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는 멀게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더기 양 정해진 양의 국물도 최소로 넣어서 제대로 끓이면 어때요? 진해진다는 거죠. 즉 배기가스 중에 CO2 함유량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장치 표면에 아예 이 표면에 산성 물질에도 부식이 안 되게 코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치 표면에 내식제로 피복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온일 때 온도가 떨어질 때 이슬이 맺히기 쉽고 하기 때문에 이슬 자체가 맺히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아예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연료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배기가스가 뜨거운 이유는 가스나 기름 이런 것들을 불에 뗐기 때문에 연소실에서 연소를 시켰으면 그 뜨거운 열을 본체 물에서 다 흡수를 해야지. 흡수를 하지 못하고 굴뚝으로 다 날아가서 뜨거운 채로 내보낸다? 배기가스를 온도를 뜨겁게 해서 내보낸다? 뭘? 저온부식 방지하기 위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아니죠. 그러면 돈을 태워서 날아가는 것인데 배기가스가 뜨겁게 날아가면 돈이 날아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열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도 물론 살짝 이슬이 맺히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 저온부식 과정은 고온부식 과정하고 다르게 별도로 과정에 맞는 분자식을 넣는다든지 이것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괄호 속에 알맞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걸 괄호로 친다든지 뭐가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다음에 이런 것을 괄호를 친다. 이런 것을 괄호를 친다. 이런 것 등등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연료 중에 황이 타면은 탄다라는 말은 탄다? 그게 아니고 연소 같은 말이죠. 연소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예요? 가염 물질. 두 번째, 산소 또는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들 산소 공급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불씨가 되는 점화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무튼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연소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은 연료 중 연소가 가능한 성분, 가연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서 결합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나고 뜨거운 발열량이 나오는 빛과 열이 나오는 현상 덩달아서 같이 나오는 것 수반되는 현상
수반대 같이 따라 나오는 현상 이렇게 말하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이 산소와 결합한다 이 말을 줄여서 산화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료 중에 가연 성분, 연소가 가능한 성분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C, H, S. C는 카본, 탄소, H는 하이드로겐, 수소, S는 설파, 그래서 황입니다. 자, 연료 중에 황 S가 공기 중에 O2, 산소가 만나서 S하고 O2 만나서 SO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황산가스가 그대로 날아가면 괜찮은데 너무나 덤으로 과잉 공기를 많이 내면 과잉 공기 중에 들어있던 산소 O2의 반절 정도가 더 합해져서 산소 O2의 2분의 1이 뭐냐면은 O 알갱이가 두 개가 반절 쪼개니까 알갱이가 하나예요. 따라서 SO2에서 O가 알갱이가 하나 더 붙어서 O3가 됩니다. SO3. SO3는 읽을 때 거꾸로, 이제 분자식은 보통 거꾸로 읽는데요. 3개의 산소가 화합된 황이다. 삼산화황 그렇게도 부르고 같은 말로 물기만 없을 뿐이지 물기만 결합되면 완벽한 황산이 된다. 그래서 물기가 없는 황산이다. 그래서 무수황산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수 없을 무자. 이 무수황산 SO3에 H2O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그림 그렸었죠. 절탄기 표면에 이슬이 맺힌 걸 말해요. 절탄기 표면에 이슬, 물기 H2O가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요소를 보면 H2, S 하나, O가 3, 산소가 3개인데 여기 H2O에 O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SO4 4개가 되는 거예요. H2의 SO4는 분자식이 좀 길게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읽느냐면 이게 성분이 황산이에요. 황산. 따라서 절탄기나 이런 장치 표면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아황산가스가 날아가다가 한 번 더 반응이 일으켜서 무수황산가스가 되면은 쫙 달라붙어서 황산이 맺히는 거예요. 당연히 황산이니까 염산, 질산, 황산 3대 강산 아닙니까? 장치 표면이 금속이 녹아버리는 거죠. 금속이 녹아요. 산의 성질은 거의 모든 금속을 뭐 금 같은 정도 제외한 금도 사실 녹아요. 왕수라고 하는 산에 녹습니다. 그래서 산은 사실 거의 모든 금속 종류를 녹인다, 부식을 시킨다,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온부식, 고온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지하는 방법, 물론 이 장치를 달 때는 효율을 높이고자 한번 제대로 한번 연료 아껴보자, 돈 절약해보자 했는데 잘못 관리하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폐연료 해소 장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전장치를 설명을 드립니다. 안전장치는 안전밸브, 화형검출기, 고저수위 경보기, 압력 제한기, 전자밸브, 방폭문, 가용마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부착하는 위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각 낱개로 떨어져서 외운다기보다는 안전장치는 터지는 것, 즉 보일러 본체가 터지는 걸 방지해줘요. 한마디로 파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면 보일러 본체가 어떨 때 터지지? 이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없애둬야죠. 첫째, 잘 터지는 게 뭐냐? 규정된 압력이 너무나 초과돼서 너무나 고압으로 견딜 수 없게 올라가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첫째 초래되는 상황은 압력이 초과되는 경우입니다. 압력이 초과될 때는 여러 가지들이 작동하는데 1단계로 그렇지 마 이렇게 좀 달래주는, 즉 초과하지 못하도록 초과 직전에 조금 신호를 보내서 좀 연소량을 불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아예 불을 꺼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장치가 있죠. 압력이 초과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게 뭐냐? 압력 제한계예요. 설정된 압력이 초과되는 즉시 어때요? 연락을 해줘요. 누구한테? 압력이 넘어가. 누구한테 연락하냐면 웬만한 안전장치는 전자밸브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자밸브는 버너 직전에 연료 배관의 마지막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요. 전자밸브가 작동해서 차단이 되면 연료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바로 보일러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 누구를 통해서? 거의 전자밸브를 통해서 제어가 된다. 그 이외에 전자밸브하고 좀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압력 초과가 돼서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설정 압력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작동한다고요? 압력 제한기가 이것을 감시한다. 그리고 압력 제한기가 누구한테 이른다? 전자밸브한테 이른다. 그러면 전자밸브가 차단을 한다. 차단을 했어도 보일러가 바로 식습니까? 아니죠. 기존에 불 뗐던 게 있던데 계속 뜨거운 열기가 연소실에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다시 증기가 계속 소량 계속 물이 식을 때까지 어느 정도 증기는 계속 나와요. 압력이 바로 팍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껐는데도 압력이 잘 안 떨어져. 그리고 나서 최고 사용 압력이 초과가 되면 또는 그 직전에 혹시 모르니까 안전밸브라고 하는 것을 다는데 두 개를 달아요.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안전밸브가 작동해서 증기를 뿜어내 버려요. 증기를 밖으로 배출해요. 분출한다는 거죠. 뿜어내죠. 이걸 역할하는 게 뭐냐? 안전밸브예요. 따라서 작동되는 순서는 설정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최고 사용 압력의 한 80%, 85% 내외 정도, 80% 정도를 세팅을 해놓고 초과가 미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밑으로 압력을 사용해서 그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그게 초과가 되지 않도록 1차적인 방어선으로 압력 제한기가 작동이 되고 있고 이게 작동이 되어서 신호를 보내주면 전자밸브가 차단을 하는데 이것도 다 껐는데도 증기가 계속 발생이 돼서 압력이 뭔가 원인이 잘못되어서 초과가 되면 증기를 배출한다. 직접적으로. 뭐가? 안전밸브가. 그러니까 작동되는 순서는 압력 제한기 작동하고 그다음에 전자밸브 꺼지고 그래도 압력이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증기 압력이 초과되기 시작하면은 안전밸브가 작동이 되고 최고 사용 압력에 도달하기 직전에 하나가 작동이 되고 다시 1.03배 즉 퍼센트로 하면은 3%가 최고 사용 압력의 3%가 초과되기 직전에 또 하나가 열려요. 그래서 안전밸브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처럼 압력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이 된 것들이 이와 같은 장치들이다. 뭐 일단 큰 개요를 설명하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 파열되는 주 원인이 뭐냐? 저수위예요. 물이 너무나 밑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수면계 하단까지 막 내려가 있어요.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수, 물이 떨어지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 어떤 사고가 유발돼요? 이 상태에서 보일러 가동되면 과열 사고 그리고 뭘로 이어져요? 열받으니까 너무 파열 사고 이어지죠. 당연히. 따라서 수위를 감지해주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수위가 감지되는 거. 그렇다면 너무나 고수위일 때는 어쩌냐? 너무나 고수위일 때도 불이 너무 세게 타면은 고수위일 때 과부하 운전이 되면은 프라이밍 현상 많이 일어난다. 또는 심지어는 물 자체가 원활한 증발이 되지 않도록 다량의 수분 물방울이 징배를 통해서 증기관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 이 물 높이를 감지해 주는 게 뭐냐? 바로 고저수위 경보기예요. 고저수위 경보기는 고수위 저수위일 때 경보를 발령해 주고요. 저수위 특히 안전 저수위에 도달하는 즉시 바로 직전에 경보를 울리면서 전자밸브에 연락을 해줍니다. 왜? 고저수위 경보기는 물 높이만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 제한기는 압력만 측정하는 거예요. 압력 제한기가 압력 측정하도록 증기에 연결돼 있는데 그게 연료 배관하고 연결돼 있어서 연료를 차단해가지고 불을 끄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압력 제한기는 압력을 재고 있고 고저수위 경보기는 물 높이를 재고 있어. 수면계 쪽에 뒤쪽에서. 그러면은 물 높이만 잰 결과를 신호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버너 쪽에 있는 전자밸브한테
긴급 통신하라는 거죠. 아, 물 떨어졌어. 큰일 났어. 얼른 불 꺼. 그러면은 고저수위 경보에서 신호를 보내주면은 전자밸브에서 받아들여서 연료를 차단합니다. 전자밸브의 역할은 자고로 연료 차단이에요. 한 가지예요. 그냥 일단 끄고 봐요. 보일러 일단 꺼놓는다는데 보일러 꺼버리면 불 끄면 뭐하고 똑같아. 그냥 물통이잖아요. 그냥 물통. 자, 이처럼 압력이 초과됐을 때, 그 다음에 안전저수 이하로 물이 떨어졌을 때 작동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소실이 폭발하는 경우에요. 또는 미처 덜 탄 가스가, 미연소 가스가 연소실 내에 체류했다가 점화 플러가 팍 한번 폭발하는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까? 직접 연소실이 폭발해버리면은 버너 앞쪽에, 보일러 본체 앞쪽에 달려있는 버너까지도 쇠가 뜯어지면서 앞으로 튕겨나오거나 앞에 취급자가 저게 뭐야, 뭐 이상한데 현상이 그런데 앞에 있다가 뒤로 벽에 붙어서 호떡이 되거나 따라서 이 폭발하는 압력이 버너 앞쪽으로 튕겨나오는 게 아니라 연소실 뒤쪽에 뚜껑을 달아서 뚜껑이 딸깍딸깍 열리면서 폭발하는 압력이 뒤로 쿵쿵 하고 사람 방귀 뒤쪽으로 빠지도록 해주는 게 뭐냐? 방폭문이에요. 폭발의 방비에서 설치된 연소실 뒤쪽에 설치된 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폭발, 즉 미연소 가스 폭발에 대비해서 연소실 후부에 설치된 문입니다. 물론 밀폐식이 있고 개방식이 있습니다. 밀폐식은 스프링으로 눌려 있어서 평상시에 닫혀 있다가 폭발하면 스프링을 밀고 팍 밖으로 배출되는 거고, 개방식은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그냥 이렇게 달려있는 문이고, 덜렁덜렁 어디서 많이 나왔죠? 체크밸브에서 덜렁덜렁. 이게 뭐예요? 스윙식이죠. 그래서 방폭문은 스윙식이 있고 스프링으로 눌러주는 스프링식이 있어요. 스프링식은 밀폐식이라고 하고 덜렁덜렁한 스윙식은 그냥 개방식. 연소가스가 계속 셉니다. 대부분 현장에 가면 스프링식이에요. 평상시에는 밀폐되어 있고 빵 하고 터지는 스프링이 밀리면서 뒤로 밖으로 팍 배출됩니다. 그 다음 미연소가스가 또 폭발하는 원인, 뭔가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폭발할 때 폭발 가스가 밖으로 폭발력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은 방폭문인데, 폭발되는 원인 중에 뭐냐 하나 하면은 이 부탄가스 같은 거 보면은 일회용 부탄가스 불을 붙일 때 처음에 1회 탁 스타트했을 때 딸깍 할 때 불이 붙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번에 안 붙어 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딸깍 몇 번 만에 붙이면은 나중에 퍽 하고 불이 붙죠. 퍽. 이 조그만 거 부스터 같은 경우도, 부탄가스 부스터 같은 경우도 조금씩 나오는 연료도 퍽 하는데, 산업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버너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메탈링 펌프로 막 분사를 합니다. 연무 소독기 분사하듯이 막 몇 기압씩 분사를 하는데, 그 분사되는 연료가 제때 타이밍에 점화 스타트가 안 맞았다. 공기가 먼저 들어가고 통풍량이 맞고 점화 플러가 따르르 떨어지면서 연료가 분사되면서 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순서가 거꾸로 바뀌었다. 뭔가 원인에 의해서. 또는 불이 품어지다가 연소가 되다가 모르고 화염이 탁 꺼졌다. 또는 막 연료만 분사했는데 점화 플러가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즉 불꽃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불이 안 붙었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도 하지도 않고 다시 재점화 버튼 눌렀다. 그러면 연소실 안에 가스가 확 차 있겠죠. 아, 기름 떼는데요. 기름을 기름으로 액체로 분사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안개처럼 가스처럼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연소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점화 플러그 때리면. 따라서 이처럼 보일러 속에 불꽃이 보이지 않으면은, 뭔가 점화가 안 돼서 상태가 이상히 깜깜해. 그러면 아예 연료 밸브가 열리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해주는데, 그 불꽃을 감시하는 게 화염 검출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소실 폭발 미연소 가스에 관련된 안전장치는 뭐냐? 화염 검출기. 일단 불꽃 감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폭발이 직접 일어날 때 폭발 가스를 뒤로 안전하게 배출시켜주는 게 뭐냐? 방폭문이에요. 어차피 방폭문은 그냥 문 열려서 안전밸브처럼 증기 빼내는 것처럼 폭발된 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고, 화염 검출기는 불꽃만 감시하고 감시한 결과를 누구한테? 역시 전자밸브한테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불 붙었어. 계속 연료 분사해. 이렇게 안정적이야.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불꽃이 갑자기 확 꺼졌어요. 도중에 실화라고 합니다. 이를 실, 불화. 저 많은 도중에 뭔가 원인이 잘못돼서 불꽃이 팍 사라졌어요. 왜? 연료 중에 잘못하고 수분기가 섞여 있었는데 연료 분사되다 물기 분사되면 불이 순간적으로 노즐에서 팍 하고 꺼질 수가 있죠. 연료 처리를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호가 불 꺼 있어. 그러면 전자벨브가 순간적으로 망설임도 없이 탁 차단해요. 자, 차단하면 모든 기계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주인님한테 알려줍니다. 경보를 울려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보일러 참 착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보일러가 터지도록 놔둔다? 평상시 점검 안 한 거예요. 그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큰 역할들이 다 끝났어요. 설명이. 세부적으로 암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 말고 본격적인 역할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안전밸브, 화염검출기, 보조수 경보기, 압력 제한기, 전자밸브, 방풍문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자밸브도 없어. 전혀 없어. 뭐 전자밸브라고 그러면 어차피 배관 중에 연료를 차단하는 밸브인데 관을 통해서 연료를 공부하는 게 아는 게 있죠. 뭐예요? 석탄 보일러죠. 석탄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석탄이 이렇게 가스배관처럼 자동으로 하면 밸브 열고 닫고 하면 석탄이 공급됩니까? 그게 아니죠.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석탄 떼던 보일러는 대부분 외분식, 옛날에 연관식 보일러로 칩시다. 또는 뭐 원통형 보일러로도 칩시다. 그러면 연소실이 있는데 물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석탄이 이렇게 화격자 위에서 타고 있어요. 화력 조절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이것 자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취급자가 몰랐다면. 따라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열이 너무 심하게 본체가 받으면 본체 중앙쯤에 이렇게 뒤쪽이나 이런 쯤에 쐐기 모양으로 마개를 막아놨던 게 열에 의해서 녹아버리면서 구멍이 뻥 뚫리면서 적은 양의 남아있는 물과 증기 가득 찼던 게 석탄 위로 쏟아지게 만든 게 있어요. 평상시에는 녹지 않지만 열을 받으면 녹을 수 있도록 마개를 막아놓는다. 녹는 게 가능한 가용 마개라고 하고요. 가용 마개에서 용어가 마개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 전 그렇게 말해요. 막을 전. 따라서 가용 마개는 가용전 그렇게 말해요. 가용전.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밸브는 한자로 말하면 변 그렇게 말한다고 역정지 밸브, 역정지 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 밸브 말고 안전 변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가용 마개, 마개는 변이 아니고 전입니다. 가용전 해도 되고요. 마개, 전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플러그 그렇게 말해요. 플러그. 뭔가 구멍 뚫어진데 꽂는 거죠. 집에 어때요? 전기제품 구멍 뚫어진 콘센트에 뾰족한 걸로 찔러 넣죠. 구멍 뚫린 게 콘센트, 찔러 넣는 뾰족한 게 뭐예요? 막는 게 뭐예요? 끼워 넣는 게 플러그죠. 가용 플러그라고도 하고 용융 플러그, 가용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불러요. 용융전 그렇게는 안 불러요. 그래서 가용마개, 가용전, 가용플러그, 용융마개 이렇게도 부릅니다. 주성분은 납과 주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납과 주석. 납이나 주석 또는 비스무트 이런 열을 받으면 쉽게 녹을 수 있는 거. 하지만 물이 빵빵하게 많이 차 있을 때는 물이 열을 잘 흡수해 가기 때문에 녹지 않고 있다가 물이 수면이 떨어지면은 이게 전체로 열 받으면 금방 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고, 어떻게 보면 자동 제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석탄 떼는 보일러에서 연소실 상부에 쐐기 모양으로 박아놨다가 저수위 감수 시 열에 의해서 녹아서 증기와 물을, 소량의 물을 연소실로 어때요? 쏟아내므로써 증기가 얌전히 나오는 게 아니고 조그만 구멍 틈새로 나오면은 빼 하고 기차 화통 삶는 소리, 옛날 기관차 출발할 때 내는 경적 소리 같이 나고, 그리고 쏟아져 나오면은 석탄 위에 물과 증기가 쏟아지니까 석탄의 불의 화력이 확 줍니다.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안전장치의 가장 큰 개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안전장치의 하나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찍으면서 더 자세히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